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또 오랜만에 한번 오세라비 작가님 모셨고 또 책을 내셨다고 네, 하셔서 네. 한번 작가님 네, 먼저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오랜만에 대한연대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제가 그 전에 한 가지 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그 권지연 간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아, 들었어요. 너무 축하해. 예, 제 근황까지 이렇게 또. 나는 그 젊은 사람들 이렇게 네. 결혼한다는 소식이 정말 반가워요. 진짜. 아, 요즘처럼 정말 우리나라 결혼율 떨어지는 네. 이런 그런 부분이 상황에서, 있죠. 예, 예. 내가 뭐 남자친구 있는 거야. 몇 년 전부터 아는 그렇죠. 거고. 강변에서부터 또 예, 우리가 봤었으니까. 대한연대 초창기 때부터 네. 그냥 권지영 가사로 쭉 일을 해왔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제가 몇 번 봤고, 네. 그래서 과연 저 결실이 아, 이루어질까 했는데, 너무,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결실이 올해 예, 안으로, 예. 결실이 잘 이루어져서 그렇죠.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행복하게 네, 잘 네. 사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 결혼하고 또 아이도 가지고 그렇죠. 이러면은 예. 나중에.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이게 제가 이제 책에서 말하는 것과 음.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 음, 작가님 내신 책 이름이 지금 페미니즘의 갈등을 넘어 음, 휴머니즘으로인데 음.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책에서? 네. 제가 이제 이게 예. 올해 이제 9월 달에 나왔어요. 올해 9월에. 나왔는데 요즘 이제 정치철이 되다 보니까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리고 이제 뭐 정치인들도 출판 기념회가 줄줄이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막 정작 내 책을 뭐 어떻게 홍보를 뭐 할 그런 좀 여력도 안 생기고 음, 그랬는데, 그래도 이 책이 제가 사실은 이제 2018년도에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거기서도 내가 이 페미니즘보다 휴머니즘으로 가자라고 그 얘기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그 페미니즘 비판 서사의 종결판이 나는 음, 이것이고, 네. 여기에서 이제 방점은 뭐냐면은 보수는 페미니즘이 아닌 페밀리즘이다. 가족의 가치. 페미니즘. 가족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 음. 원래 보수는 페미니즘이다라는 제목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또 뭐 페미니즘이 뭐냐, 또 좀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음, 고심 끝에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입소문을 좀 타기 시작했는데, 그 경기도 네. 안양 동하늘에서 지금 지역구 이제 해서 국회에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심재철 전 의원님이 또 이 네. 책을 어떻게 보셨나 봐요. 예, 오. 이거 보고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거야. 예, 예. 책하고. 좋은 그래서 또 소식이네요. 강추한다고. 네. 그래서 저는 뭐 기분 좋은 일이죠. 네. 심재철 전 의원님은 내가 21일 때 우리가 다음 총선 때 꼭 국회로 입성을 해야 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왜냐면 거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인데, 네. 예. 근데 이재정한테 지난 총선 때 아깝게 패배를 하셨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은 그 이재정,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사람이 좀 그냥 참 정신 사나운 그런 여성 의원이야. 아,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 약간 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럼 예. 우리가 진짜 여기서 그게 그렇죠, 그렇죠. 중요가 아니지만은, 네. 적어도 나는 만약에 뭐 민주당에서 이재정이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도, 네. 그거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음. 나는 꼭 어쨌든 우리 그 심재철 전 의원님이 네. 꼭 이게 다음에 이재정을 꺾고 국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심재철 전 의원님이 굉장히 정책통이에요. 아, 이분은 항상 정책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사실 정책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정책은 훔치는 거다.
남이 남의 거를 남의 좋은 걸 내면 예, 이게 국회에 떠도는 말 중에 하나예요. 아, 정책 예. 훔치는 거다. 남이 해놓고 그냥 슬쩍슬쩍 훔치고 베끼고 그냥 거기에 덧붙이고 하는 게 정책인데 그 심재철 전 의원님은 굉장히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제 책을 소개를 해주니까 내가 너무 너무 기뻤어요. 예, 그래서 예. 참 좋은 예. 또 그런 소개가 예. 있었어서 예. 기쁘셨단 말씀해 네, 주셨고 네. 저는 이제 책을 쭉 보면서 이 챕터 중에 MZ 세대의 반란인가요? 네. 예, MZ 세대의 반란이라는 챕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요새 보면은 요즘에 20, 30대 남성들 예. 주변이 다 적인 거예요. 응, 20, 30대 여자도 적이고 4, 50대 그 남성들 586 뭐 저기 스윗 그 스윗 한남들? 홍콩남, 스윗 한남, 수입 40대들 한남달에 그 너무 싫다는 거야. 너무 좀 싫다. 소위 말해서 뭐 86 아재들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래서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좀 됐을까요? 예. 예. 내가 이제 이거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그 MZ 특히 남성 예. 청년들의 그 가진 어떤 그런 그 아픔이랄까 예. 또 자신들이 느끼는 어떤 소외감 그리고 배제된다는 거 불안감 불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그렇죠. 사람이고 이제는 이 MZ 세대 특히 남성 청년들이 그냥 이렇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쭉 정말 이건 하나의 혁명이었어요. 나는 페미니즘 운동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네. 지금 와서 87년 이후에 가장 성공한 혁명이 뭐냐. 페미니즘 혁명이에요. 혁명이다. 이렇게 온 국가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으면서 국가 차원으로 국가적 페미니즘을 실천을 했고 그 많은 예산과 그 권력 페미니스트 권력자들이 다 의회로 진출하고 예산을 쥐고 직책을 얻고 이러면서 완전히 권력을 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MZ 세대 남성 청년들을 완전히 그냥 옥죄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 이 586 아재들이고 그렇죠. 네. 거 좀 너네가 참지 그리고 뭘 그러냐 약간 이런 586 느낌이다. 이상 되는 고령층은 여기 대해서 또 사실은 무관심해. 약간 정서가 다르죠.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60, 70대 된 분들이 내가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페미니즘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서운하지. 네. 이분들이 정말 우리 이 페미니즘 운동이 한국 사회의 질서와 근간, 토대를 완전히 나는 바꿔버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고 최근 그냥 우리가 넓게 잡아서 10년 동안 통계도 다 있다시피 네. 혼인율 반토막, 출생률 반토막 이게 거의 집단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이 급진 페미니즘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586 아재들이나 그 이상의 고령층이 아직도 천지분간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참 서운하고 깝깝한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이제 내가 챕터 중에 특히 이제 내가 이 이제 남성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중점을 두고 한 게 내가 우리 그 MZ 세대 남성 청년들의 그 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하고 네. 하는 사람인데 또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사람인데 나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응?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좀 왜냐하면 진행 과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MZ 남성 청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는 거예요. 어떤 트라우마가 딱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그 넥슨의 그 애니메이션 네, 외주 집게손. 제작업체 그 뿔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외주업체 그 애니메이션 디자이너가 다 사실을 알고 보면은 페미니즘의 세례를 받았던 여성들이야. 네. 그러니까 1990년에서 2000년, 2005년까지 네. 길게 잡아서 한 15년 정도 이 출생하는 사람들은 이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완전히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례를 받았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빼이니까 그 이스터 에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게임에 슬쩍슬쩍 뭐 이런 넣는 표시를 거. 그 페미니즘의 그 어떤 그 표식을 네. 넣는 거를
그러니까 남성들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586 아재들이나 이 고령층들이 영문도 모를 거 아니야. 도대체 그렇죠, 쟤네들 사실. 손가락 그 표시 가지고 왜 저래? 쟤네들 또 시작이냐? 이렇게 하지만은 남성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여성들이 같은 또래 남성들의 그 성기 길이가 뭐 좁쌀만 하네, 짧네, 뭐 6.9cm밖에 안 되네.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이고 정말 그야말로 수컷의 어떤 그런 그 가장 원초적인 어떤 그런 그 그런 자존감을 확 문질러 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집게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얘기해 주셔서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GS25 때부터 네. 뭐 이렇게 소세지를 뭐 이렇게 잡았다 뭐 해서도 그때도 문제가 됐었고 지금 이번에 뭐 메이플 그 귀여운 여성 캐릭터가 네. 뭐 이런 이상한 손가락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손가락을 한 게 뭐가 문제냐, 너네가 예민한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 남자 애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게 이게 그 여자의 그 그림을 그린 그 애가 뭐 트위터나 이런 데 한 얘기를 보면은 뭐 알게 모르게 나는 페미니즘을 계속 이런 걸 넣고 하겠다는 그런 걸 비춰섰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 예. 트위터에 보면은 자기가 그냥 자백을 한 셈이야. 그러니까요. 자기는 슬쩍슬쩍 집어넣겠다라고 예, 얘기를. 슬쩍슬쩍 집어넣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이 컴퓨터에 능한 그 청년들이 싹 찾아보면은 네. 쫙 견적이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더니 군데군데 이제 이 표시를 다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GS25 그것도 있었지만 괜히 그 소세지 모양을 예, 이렇게 괜히 딱 짓는 소세지를 올려놓고 소세지가 6.9cm겠지. 그래서 딱 이렇게 해놓은 거야. 예.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군인들이 이제 그 군인들이 휴가를 가는 어떤 그런 뭐 포스터가 있는데 예. 군인을 그려놓고 무궁화를 그려놓고 네. 위에 새가 달라다녀. 아. 그럼 뭘까요? 군무새? 군무새인 거야. 아, 또 그렇게. 예, 그 포스터도 유명해요. 아, 예, 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 586 아재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모르지. 그렇죠. 근데 예. MZ 세대 남성들은 깨알같이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뿌리 사태도 이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뒤져보니까 군데군데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 뭐 보니까 다른 게임 뭐 던파에도 알고 보니까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지금 그럼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스터에그라고 이제 슬쩍슬쩍 집어넣는 건데 이제 이 MZ 세대 남성들이 워낙 당해본 짬이 있잖아. 네. 귀신같이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치권이 MZ 세대 남성들이 사실은 뭐 어디 돈을 달라 뭐 그거는 취업 문제 뭐 경제적 문제 이거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얘기야. 네.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 진중권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계속해서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렇죠. 비아냥거리고 유시민 그리고 씨도 엄청 비아냥거리고. 사실은 우파라고 자처하는 네. 젊은 노모라는 그 또 남성 페미도 있어요. 아, 우파 그래요? 중에서도 남성 페미들은 이 청년들을 또 비아냥거려. 나는 제발 그러지 말라. 네. 그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 얘기를 들어라. 그래서 내가 쭉 여기에 대해서 한 챕터를 분량을 다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네, 남녀의 관계가 어쨌든 이 둘이 잘 됐을 때 뭐 가족이 되고 뭐 그렇죠. 다시 아이도 낳고 뭐 사회도 재구성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붕괴됐다고 또 느끼는 부분이 제 최근에 어떤 말도 이게 봤냐면은 유행어인데요. 유행어? 뭐 하여튼 이렇게 좀 그건데 낙어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낙어한. 나거한. 그 뭐지? 그게 나라가 거대한 한여다예요. 나라가 거대한 낙어한. 한여다의 줄임말이 그거 낙어한인데. 말 되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586 이상의 뭐 아저씨들 우리 어차피
이해받을 생각도 없고 그냥 한국 뜨겠다. 뜨거나 알아서 뭐 멸종하거나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부양에 대한 저것도 있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냥 안 하겠다. 그냥 알아서 잘만 하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너무 팽배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 그렇죠. 사회적 어떤 그런 그 소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장 한 2, 3년 후가 되면은 여초 사회가 돼요. 여성 인구가 많아. 네. 그리고 다 딸을 선호해. 그리고 내 주변을 보거나 다 보면은 딸들을 너무 귀하게 키워요. 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막 회의를 하고 막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는데 이 아빠들이 아들이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그냥 아, 딸이 전화하면 받아요? 얼른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아, 딸 전화는 정말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미팅을 해도 딸이 전화하면 걸론 받아. 그 정도로 딸을 우리는 너무 귀하게 키운 나라예요. 네. 우리가 누가 여성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했습니까? 그렇죠. 응? 그래서 또 이제 책을 보다 보니까 40대 여성 CEO들, 예. 그들의 약진이 또 상당하다. 그래서 네. 요즘 같을 때는 사실은 또 유리천장 이런 게 의미가 이제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예. 그 유리천장이라는 용어가 1970년 초에 이제 이 급진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페미니스트가 만든 용어예요. 물론 70년대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유리천장 당연히 존재했겠지.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대학 하여튼 막 통틀어서 통틀어서 뭐 서구나 우리나라 다 합쳐서 뭐 여성들의 사회 그 어쨌든 대학 진학률이나 사회 진출도 사실 소수였죠. 그렇게 많지 않았지. 그때만 해도 50년 전 유리천장이 페미니스트가 만든 용어지만은 존재를 했죠. 근데 지금 와서 50년 후에 그 50년 전 그 레퍼토리를 지금 와서 적용한다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지. 근데 그 자꾸만 그렇게 유리천장이다 또 뭐 여성 할당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40대 여성 이렇게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고 막 이렇게 그 단계 올라가는 여성들이 다 자기 실력으로 올라가는 여성들이 그렇죠. 부지기수야. 근데 그 여성들이 무슨 어디 여자라서 우대해주고 여자라서 할당을 해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40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 용어를 이제는 다 그냥 구시대적 용어야. 그걸 왜 자꾸 우려먹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MZ세대 남성 청년들에게 먹히겠냐고요. 안 먹히죠. 그러고 또,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책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페미니즘을 다룬 책 중에서 이 작가님이 쓰신 책에서만 거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NL 여성계, NL 운동권 어떤 여성계 이런 침투. 예. 근데 그게 사실은 페미니즘이 또 가족 해체랑도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또 NL 운동권 어떻게 보면은 또 이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7년도에 이제 87 체제 하는데 이제 87년도에 이제 이 그 학생 운동권이 되고 이제 이제 진출을 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장악하고 87년도에 지금 말하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정식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 87년도부터 이제 뭐 그 한명수, 뭐 정연백, 뭐 정영애 뭐 여성부 장관, 또 이정호, 그다음에 그 밑에 조금 나이 아래인 뭐 어떤 그런 남인순, 정춘숙 이런 또 뭐 김상희 이런 사람들이 다 87년도에 활동했던 여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운동권이었어. 학생 운동권이었는데 이 여성들은 여성 운동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생 운동이었기 때문에 NL 이념, 주체 사상, 북한 정통론, 그리고 주한 미군 철수, 반미 반일 이거를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주류 자신들이 이념이에요. 그 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여성 운동을 하면서 급진 이 페미니즘 운동,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식 모델 조금, 또 네. 뭐 북유럽식 모델 조금, 독일, 프랑스 조금씩 가져다가 이거를 이제 막 반죽을 해서 만든 게 현재 우리나라 여성 운동의 이 정체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핵심을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느냐? 그 양파 껍질을 까다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NL 이념, 예. 북한 정통론, 주사파 이런 그 이념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이라든가 정대엽, 정의연 이런 사람들이 때만 되면 한미동맹 해체 이거 들고 네네. 나오고 한미 군사 연습 반대 위안부 운동하던 사람들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NL 이념이 이 여성 운동에 뿌리 박혀 있느냐. 나는 이거를 이제 특히 이제 그럼 좌파는 그렇다 쳐. 우파는 그러면은 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하지 않고 내가 벌써 거의 한 10년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참 서운해. 이 우파 쪽은. 한 번도 여성운동 이게 좌파가 모든 게 좌파를 위한 좌파에 의한 여성운동이었는데 그 본체를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우파가 답답하다. 지금도 이제 변함이 없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꾸역꾸역 책을 내다 보니까 네. 또 심재철 의원님이나 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그 언론사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약간 그 중도 성향의 메이저급 신문에 네. 그 이제 언론사에 아주 그 간부급 되시는 분이 나한테 또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해서 사실은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나 사실 페미니즘에 대해서 나 몰랐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경제였기 때문에 네. 내가 페미니즘은 뭐 내가 몰랐는데 이 책을 보고 진짜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 그동안 그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 MZ세대 남성들이 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되었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게 좋은 책을 써줘서 이렇게 참 고맙다라는 예. 그런 직접 전화를 또 나한테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저 연락처를 알아서. 또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뭐 책을 팔아서 팔리면 얼마나 팔리겠으며 책을 팔아서 돈이 되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조국이나 조민 일가족 그처럼 그렇게 그렇죠. 그냥 좌파들은 다 그런 식구가 때로 예. 책을 내면은 그냥 20만 부를 팔았다며 조국이. 그래요? 한 1억 2억 땡긴 거지. 2억 가까이 땡긴 거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뭐 잽이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이렇게 참 알아주는 분이 계신다는 게 그래도 내가 활동하고 예. 이렇게 책을 쓰고 하는 게 그래도 헛일은 아니었구나. 네. 그런 데서 또 보람을 또 예. 느끼시고. 그리고 이제 우파 쪽이 조금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은 나를 안 불러줘도 좋고 그렇지만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MZ 세대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페미니즘 운동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게 비혼 다 연결돼 있죠. 연결되잖아. 그렇죠. 예, 연결돼 응? 있죠.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고 사실 이 책에서도 내가 다 얘기를 담아내지는 못했죠. 뭐 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책이 뭐 두꺼워도 책이 안 팔리는 거고. 응? 그래서 그냥 뭐 압축해서 이렇게 썼는데 뭐 부족한 면도 좀 있으리라 보지만은 그래도 또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라고 잡혀갑니다. 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부분이 이 책은 결국 이야기하는 게 보수가 지향해야 하는 양성평등의 그렇죠. 방향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는 사실은 페미니즘이 어떻게 해야 되는 어쨌든 그거를 갖다 다 이거 나 페미니즘 비판에다가 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자꾸만 그런 식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하지 않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지만은 국힘의 여성 의원들 중에 사실은 페미들이 많아요. 내가 일일이 다 거론을 네. 할 수 없지만은 쭉 활동을 해보면서 접촉을 해보고 이렇게 해본 결과 3분의 2는 페미예요. 3분의 2. 여성 의원들이.
그럼 뭐 남녀 동수비 뭐 이런 걸 주장한다거나 뭐 50% 그런 분들. 주장하잖아요. 여성 할당제 50%. 그러니까 의회 그 뭐 무조건 50%, 내각도 50%, 5대5. 이거는 좌우 구분 없어. 네. 좌우 일치 단결해서 50대 50으로 해달라. 국회의원도 50대 50, 내각도 50대 50. 그때 뭐 우리 사회가 다 개인의 능력과 그러면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정도로 이게 국민의힘에도 페미니스트 여성 의원들이 많아요. 많은데 페미니즘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페미니즘을 주장할 것 같으면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거야. 지금처럼 이 급진 페미들이 주장하는데 동의하는지 그런 것도 밝히지도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뒤로는 페미니즘의 우호적인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수는 뭐냐. 우리가 지금 왜냐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뭐냐. 우리 사회가 가족의 가치 이게 너무 하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미래 세대를 다 차단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번 총선에 나는 보수가 이 슬로건을 나는 좀 걸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가족의 가치를 되찾자. 정말. 그리고 요즘에 뭐 언론이나 어디 뭐 보면은 예능 그 뭡니까 그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은 막 전부 싸워. 응? 부부 예. 싸움. 그런 뭐 분위기가 있죠. 결혼과 이혼 사이 뭐 결혼 지옥. 예. 그냥 결혼이 지옥이야. 그냥 애 낳으면 금쪽이가 태어나고 그냥 쌩 난리도 아니야. 그런 부정적인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통 문화에는 그래도 뭐 3대가 살면서 그 좋은 우리 전통 문화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지금. 응? 그리고 우리가 가족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되찾지 않으면은 나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딱 그 분수령에 와 있다고 생각해.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예.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가 없어 봐요. 건강보험 우리 그 10년 안에 이제 파탄 납니다. 예, 그것도 예. 의료보험제도 다 파탄 납니다. 국민연금 파탄 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눈앞에 보여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가족의 가치를 우리가 주창하고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좀 연애하고 해서 아이를 낳고 이런 문화를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다. 그냥 이제는 돈을 퍼줘야 돼. 물 쓰듯이 써야 돼요. 그게 출산율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는. 그래서 내가 이게 보수는 페미니즘이다라고 예. 이렇게 이제 이 부제를 붙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음. 좀 또 책을 신건을 내셨는데 음. 이제 제가 봐도 확실히 작가님께서 이 상당히 그래도 2030 남성이나 음. 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있으시고 그래서 음. 또 이 책을 보면 좀 위로 내지는 예, 이렇게 도움이 예.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예, 예. 생각이 있고요. 예. 예. 나라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나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또 저희도 이제 음. 보수 운동의 하나로 예, 좀 페미니즘을 좀 더 강하게 주창하는 게 어떤가 네, 하는 또 네. 그런 시간이 됐던 것 예,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예. 뭐 곧 총선도 이제 다가오고 이제는 뭐 공천 전쟁이 벌어지겠죠. 예, 예. 그러면은 또 뭐 여러 가지 목불 인견도 생기겠고 이제 그럴수록이 우파는 메시지가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좌파는 뭐 윤석열 윤석열 퇴진. 탄핵 그것만 주야줄창 외쳐도 돼. 예. 우파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단 예. 말이에요. 우파는 보수는 페미니즘이다. 예. 우리 가족의 가치를 되찾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좀 메시지를 좀 던지자. 그런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와주셔가지고 네. 예, 또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예, 또 봐주신 분들도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오늘 네. 시청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